저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적경지에 가봤더니 네.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네. 민통선 안으로의 그 출입 자체가 군 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이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이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네. 자, 이 접경지에서의 이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적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비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대남 우물 풍선이 날라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그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그 처벌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고칠 건 고쳐야지. 예. 폐지하면 그럼 더 좋아하는 건 묻겠습니다. 간첩만 네네. 좋아하죠.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가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조하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해요.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뭐 올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조건을 그러니까 가지고 올릴 수 더 있다는 얘기 줄일 수도 아닙니까? 있고. 그거는 그냥 상당히 대답을 하시죠. 가변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말도 우리가 흘리지 마시고. 미국의 네.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제가 그만큼 다시 벌어들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테니까 예. 또 자, 이런 사태 때문에 한미는 작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미국과,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미국과 한국의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답변 지금. 시간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답변하세요. 네.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한 미군이고 네. 또 주한 상공회의소 나눴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참 유감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놨는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 사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건 인권 외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행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맞죠? 답변을 해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지된 거 답변 주셔야죠. 맞죠?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10초 내로 질문해야 또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 연수생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폐지했습니다. 것은 TFWP 제도 이제 답변해 자, 주시죠. 잠깐만. 30초 답변을 보장-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30초 하고 보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예.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질문 결국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국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답변을 드려야 아니 됩니다.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아니 여전히 답변 지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네, 권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답변 시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아니 이건 주도권 매너가 너무 토론.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장해 주시고 아니라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룰을 안 정확하게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부당한 않습니까?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아무런 기소든 증거도 나도 없이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본인은- 형식적 증거도 없이 가만있어 기소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질문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제3조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거는 전부 그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재판 중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에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 있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았습니까?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해보시오.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 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이 뭡니까?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유죄지요? 질문하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사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상권 분립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하시죠. 이게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수능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법치주의가 한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삼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감옥에 가보면은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김문수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은 어렵고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제 24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했으면 됐지 대법원관부터 시작해서 법관, 검사 다 탄핵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데 어떻게 네,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